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카톨릭대 산부인과 홍성현입니다. 코비드 19만 처리하기에도 참 벅찬데, 여기에 이제 그 인플루엔자까지 동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까지 고려하면은 너무 이제 힘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1 플러스 1이 아니고, 뭐, 산 넘어 산, 뭐, 엎친 데 덮친 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3월 11일에 이제 코비드 19 이제 판데믹이 선언됐었습니다. 사실 그 판데믹 선언된 게 여러 개가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 요번이 세 번째더라고요. 1968년도에 인플루엔자의 그 첫 번째 이제 홍콩 독감이라 알려져 있죠. 판데믹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2009년도에 신종 플루 그때도 이제 판데믹이 이제 2차 있었고, 이제 이번 세 번째로 코비드 19 판데믹이 올 2020년 3월 11일에 이제 판데믹이 선언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판데믹 상황이 이제 빠르냐 늦으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견도 좀 있었지만은 가장 최근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그 코비드 19 현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확진된 사람이 5,200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사망자가 120만 명 정도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H1N1 인플루엔자 A에 의한 이제 팬데믹이었었고요. 그 당시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내 발생한 게 이제 2월부터 발생해서 한 9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2009년도 팬데믹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도 한 19개월 정도 지속이 됐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확진자가 7억 명에서 한 거의 14억 명 정도, 그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에서 57만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신 자체가 그 인플루엔자 인펙션에 있어서도 고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은 임산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한 1%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는 5% 정도로 보고되었었고요. 그리고 임신부가 비임신부에 비해서 좀 더 중증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비드 19과 인플루엔자의 코인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플루엔자를 알아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 B, C, D 네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인플루엔자 A와 B가 되겠죠. 인플루엔자 C 같은 경우에는 증상도 좀 마일드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플루엔자 D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주로 인플루엔자 A 그리고 B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A나 B, C, D 모두 이제 비슷한 구조의 이제 바이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피스 프로테인으로 이제 헤마글루틴인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에 어디전 하는데 관련되는 헤마글루틴 프로테인과,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호스트 셀에서 이제 릴리즈 되는 데 관계되는 유라미데이즈 표면 항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채널을 이용하는 이제 M2 이온 채널이 있고, 내부에는 이제 그 RNA를 형성하는 뉴클레오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프로테인의 헤모글루틴에 따라서 이제 18개의 H 서브타입이 있게 되고요. 유라미니스 A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N 서브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와 N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서브타입이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H1, N1 타입이라든지 H3, N2 타입, 그 밖에 이제 많은 종류의 인플루엔자 A의 서브타입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198개의 서브타입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자연계에서 디텍션 되는 것은 131개의 서브타입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팬데믹이나 시즈널 인플루엔자와 관계되는 것들은 주로 H1N1 그리고 H3N2 타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타입으로 이제 변화가 그렇게 이제 인플루엔자 A처럼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계통, 리니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두 가지, 그러니까 B 야마가타 리니지와 그리고 B 빅토리아 리니지, 이 두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A나 B를 명명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 타입, A냐 B, 그리고 바이러스가 동정된 이제 장소를 따서 이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넘버를 나타내고, 그 다음은 이제 동정된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N 타입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한 타입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이 리스크 그룹들이 있게 되는데, 뭐 나이가 어리다든지 많다든지, 뭐 언더라잉 디지즈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시설에 이제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든지 확진이 됐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시작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제 임산부와 수의부도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되든지 아니면 확진이 된 경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안티바이럴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고요. FDA에서 승인된 안티바이럴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전에 따라서 뉴라미데이즈 이니비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캡 디펜던트 엔도뉴클레이즈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뉴라미데이즈 이니비터에는 잘 알고 계신 오셀타미비어, 그리고 자나미비어, 그리고 페라미비어가 있고요. 캡 디펜던트 엔도뉴클레이즈 이니비터에는 발롭사비어, 말복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셀타미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상품명으로 잘 알고 계신 타미플루가 되겠죠. 경구로 이제 복용을 하게 되고, 일단 임산부에게 가장 첫 번째로 추천되는 안티바이럴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공급량 자체가 가장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큘레이팅 바이러스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법은 75mg 한정을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나미비어는 이제 상품명 렐렌제라고 알려져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경구용이 아니고 이제 이날레이션으로 흡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의 올터너티브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을 거고, 임산부에게 대해서도요. 그리고 한정이 5mg 이제 2개, 그러니까 10mg을 하루에 2번, 역시 5일간 흡입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라미비어라 그래서 이제 상품명 라피바브로 알려져 있고요. 장점은 이제 IV로 투여되는데 이제 한 번의 투여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600mg을 15분에서 30분 정도 인퓨전을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투여로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임산부에게 오셀타미비어나 자나미비어의 이제 올터너티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임신 중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휴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산부에게는 1차적으로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가 이제 발롭사비어, 말복실이 되는데 상품명 조플루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것도 역시 한 번 싱글 오랄 투여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0에서 40mg을 투여할 수가 있고, 기존 알려진 오셀타미비어를 포함한 이제 뉴라미데이즈 이니비터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산부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이라는 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는 이제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나 이제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높고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이기 때문에 그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밀접 접촉적인 경우에도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C에서도 이런 포스트 익스포저 키모필락시스를 권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임산부나 아니면은 이제 분만 후 이제 2주까지, 특히 여기에는 이제 유산까지 포함해서 확진자와 이제 클로즈 컨택트를 한 경우에는 투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용법은 오셀타미비어 타미플루를 이제 75mg 하루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백시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백시네이션은 이제 유행은 이제 인플루엔자의 서타입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이제 올 초까지 이제 유행했던 타입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B의 빅토리아 리니지가 가장 프리도미넌트했었고, 그리고 올 초부터는 다시 이제 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인플루엔자 A의 H1N1 타입이 가장 프리도미넌트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백시네이션의 이제 스트레인을 이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 백신이라 그러면은 두 개의 A 타입, 거기 이제 H1N1 그리고 H3N2 타입의 인플루엔자 A의 스트레인이 포함되겠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리니지의 인플루엔자 B의 스트레인이 포함되겠습니다. 4가 백신은 이제 위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스트레인에다가 야마가타 리니지의 인플루엔자 B까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3가나 4가 백신의 이제 구성은 이제 지역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남반구냐 북반구에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인의 구성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백신의 에피커시는 어느 정도 될 거냐? 대개 한 40에서 6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C에서는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임신 시기 주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시기 전에 인플루엔자에 백시네이션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프로바이더 인발브먼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임산부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접종을 하게 두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닥터나 의료인들이 진료를 할 때 이런 이제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추천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러한 백시네이션 레이트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임신 28주경에 이제 Tdep 100일의 백시네이션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기 때문에 동시 접종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시기만 맞다면은 이 Tdep과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권유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물론 이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은 되지 않았지만은 올해 독감 백신으로 이제 사망 사례들이 좀 보고되면서 임산부들이 좀 꺼려하면서 백신을 맞는 레이트가 좀 떨어지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이제 포뮬레이션을 보면은 가장 많이 맞는 것이 IM으로 접종하는 inactivated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IM으로 맞는 리컴비넌트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어테인트 백신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트라나잘 크리스 보듯이 이제 내잘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겠고, 대신에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산부는 라이브 백신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브레스트피딩, 이제 수유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절 라이브 어테인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접종을 하게 될 건가? 물론 임산부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은 주로 이제 이런 이제 제일 큰 목적은 이제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이제 2세부터 이제 50세 미만에서 이제 접종을 하는 것으로 권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인디케이션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비드 19과 인플루엔자의 코인펙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코서큘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고 코인펙션 역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심틈이나 사인 자체가 이제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런 것만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의심이 되거나 이제 증상이 있는 산모, 특히 이제 피부가 나는 산모가 있을 때 코비드 19이나 이제 인플루엔자 각각 감염이 되었든지 아니면 둘 다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으로 이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같은 다른 코인펙션의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거고, 역시 이제 반대로 다른 인플루엔자나 다른 non SARS-CoV-2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코비드 19의 가능성을 역시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시퀀셜하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초기의 보고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진단할 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진단이 좀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런 동시에 디텍션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이제 디텍션 키트들이 이제 개발이 실제로 되어 있고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플루엔자 A, B 그리고 사스코브2를 이제 동시에 진단도 가능하고, 좀 더 많이는 뭐
많이 유행하는 레스피레토리 신시티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동시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미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인플루엔자 코비드 19이 동시 감염됐을 때 그러한 사례나 이제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케이스 리포트나 아니면 케이스 시리즈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빈도라든지 시비리티 그리고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리뷰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가 있었는데 되게 이제 이런 코어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대상한 건 아니고 코비드 19으로 입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박테리얼 코어 인펙션은 한 7% 정도로 나오는 데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코어 인펙션에 대해서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3% 정도에서 바이럴 코어 인펙션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신시티얼 바이러스지만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A나 인플루엔자 B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5% 이제 안팎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떤 보고에서는 인플루엔자 A가 가장 most common한 이제 코인펙션 바이러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플루엔자와 이제 코비드 19이 동시 감염되었을 때 훨씬 더 시비리티가 높고 더 위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시 감염일 경우에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 5.8배 정도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제 코비드 19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좀 더 중증의 코비드 19 감염에 의해서는 이런 이제 동시 감염일 때 사망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제 에비던스를 보면은 이런 코비드 19과 인플루엔자의 동시 감염일 때 그 시비리티가 더 높고 예후가 훨씬 나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제 인펙셔스 디지즈 소사이어티 아메리카 이제 IDS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시 감염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더 위험할 수 임산부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에 대비해서 컨비네이션 세라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로 이제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코비드 19 감염에 대해서는 이런 코인펙션 가능성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는 안티바이럴을 투여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이제 언급이 없었고요. 반면에 이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런 동시감염이 더 위험할 거라는 이제 에비던스가 아직까지 부족하긴 하지만은 중증인 경우 특히 이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있는 코비드 19 환자에 있어서는 인플루엔자나 다른 이제 코인펙션 되는 안티박테리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나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코비드 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때 코인펙션의 가능성에 대한 포텐셜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시비리티와 관계없이 모든 코비드 19 환자는 오셀타미비어나 거의 이제 유사한 인플루엔자 안티바이럴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코비드 19에 대한 코인펙션을 생각해서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이나 시기 아니면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스크 팩터가 있을 경우에는 에피릭하게 인플루엔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플루엔자 테스트가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면은 이런 인플루엔자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코비드 19과 이런 이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 그러니까 흔히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가 되고 걱정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코비드 19이 이제 유행한 시점 이후로 보면은 인플루엔자가 그 이전 2016년에서 2018년에 비해서 실제로 이제 많이 올해 인플루엔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했는 검체 자체는 한 61%가 감소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테스트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98% 정도로 감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보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중국에서 인플루엔자의 포이트 레이트가 훨씬 감소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국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올해 3월에서 7월 진료분에 한해서 보고를 하긴 한 거지만은 인플루엔자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특히 19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16,000명 정도로 거의 98% 정도로 이제 많이 감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플루엔자 이외의 이제 다른 호흡기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로 감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감기라든지 그런 건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달고 사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마스크 착용을 쭉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를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제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이제 진료 환자 수가 훨씬 더 감소했다는 그런 얘기들 충분히 듣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플루엔자 시즌에 코비드 유행 시기에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이제 감소하는 원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어쨌든 코비드 19으로 인한 여기에 대한 예방 요법들,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영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열이 난다든지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접촉력만을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진단율이 자체가 높아지고 이런 인펙션 소스가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요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할 것을 코인펙션에 대비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하고 훨씬 더 많이 권장을 한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트윈데믹이 이제 발생할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예상하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좀 더 적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인플루엔자 프리벤션에 대해서 이런 코비드 19 시기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포지티브 팩트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화요법이 충분히 이제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충분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올 가을이나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는 인플루엔자의 이제 액티비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항상 이 코인펙션과 트윈데믹에 대한 우리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코비드 19에 감염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감염되어서 이제 증상이 열이 난다든지 실제 현재 에큐트한 상태에 있다면은 일단은 인플루엔자 백신에이션은 당분간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하지만 반드시 회복되고 난 후에 백신에서 하러 올 것을 권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트윈데믹이 만약에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겠냐? 저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이제 좋다는 얘기를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3월에 이제 아웃브레이크 때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이런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의심자나 아니면은 이제 열이 나는 산모들이 이제 인플루엔자의 감염이든 코비드 19의 감염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패스웨이의 감염이든 확진이 나올 때까지는 이러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버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료인들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어쨌든 CDC에서는 이런 트윈데믹이나 이제 코인펙션에 대비해서 어쨌든 임산부의 처치나 치료는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항상 코인펙션과 코서큘레이션을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시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마스크를 던지고 살 수 있을 때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